오늘은 B-1번 대한은행 한번 코딩 해볼게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유형은 A와 D가 100%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1200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 포인트 잘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C 유형 공지사항 갤러리 탭으로 구성하셔야 되고 메뉴는 2차 메뉴 전체 나오게 그리고 슬라이드는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은 먼저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와이어프레임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으로 한번 감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섹션, 슬라이드, 그리고 DRV, 그리고 푸터 이렇게 먼저 가로로 끊어 줄 거고 헤더와 푸터 안에는 이너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 부분은 아티클로 나눠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V 클래스 랩으로 한번 감싸 줄 거고 그 다음에 헤더, 그리고 섹션으로 작업해 볼게요. 슬라이드, 그리고 DRV 클래스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 푸터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안에 필요한 게 이제 이너가 있었죠. DRV 클래스 이너를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푸터 안에도 똑같이 이너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안에는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이렇게 아티클 3개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아티클, 아티클, 아티클 이렇게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폰1, 폰2, 폰3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크업은 다 했고요. 이제 CSS 가서 색깔 채워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헤더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헤더에는 하이 값이 100픽셀이었어요. 그래서 하이 값 100픽셀 써놓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 헤더 안에 이너 있었죠. 이너는 가운데 잡아주셔야 돼요. 위드 1200에 마진 오토 그리고 하이 값을 100%로 해야 색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 값을 잠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헤더와 이너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이 값 지워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제가 섹션으로 작업을 했죠. DRV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이 값은 300, 백그라운드는 샵 FCC, 그리고 얘는 위드 값이 1200의 마진 오토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드를 1200 마진 오토 작업을 해주셔야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그 다음 컨텐츠 부분 가겠습니다. 자, 컨텐츠 부분에도 하이 값을 200픽셀 넣어줄 거고 백그라운드를 샵 FCU 그리고 위드 1200픽셀의 마진 오토 이렇게 넣고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컨텐츠 영역 그리고 마지막 푸터. 푸터는 사실 헤더랑 동일해요. 하이 값 100픽셀 백그라운드 샵 333 그리고 이너 작업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있는 이너를 불러서 CSS를 동일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 영역에 아티클 3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티클을 나열을 할 건데 저는 부모, 아티클의 부모인 컨텐츠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 안에 있는 아티클들에게 너비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티클 위드 400픽셀 그리고 하이 값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아티클에 제가 두 번째 폰 2에게만 백그라운드를 흰색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등분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하이 값 안 쓰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은 자동으로 자식들이 하이 값이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부모만큼 꽉 찹니다. 그래서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아웃은 작업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컨텐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고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H1, A 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NG SRC로 이미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작업할게요. 내비, UL, LI, A 태그 작업해주시고 내용을 넣어줍니다. 2차 메뉴는 LI 안에 새로운 UL, LI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내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저는 2차 UL에게 클래스 서브를 매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바로 UL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차 UL에게 다 서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CSS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먼저 로고부터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로고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헤더 안에 있는 이너에게 패딩 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탑 30픽셀 해놓고 확인. 자, 내려왔죠. 그 다음에 내비 작업해 볼게요. 내비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앱솔루트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비의 부모인 헤더 이너에게 릴레이티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59픽셀 라이트 0 그리고 Z 인덱스로 좀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 안에 있는 에이드 1차 메뉴부터 모양 잡아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150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줄 거고요. 패딩도 10픽셀 그리고 글자 색을 샵 FFF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이 LI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플롯 레프트로 작업을 해볼게요. 혹시 플렉스가 편하신 분들은 플렉스를 UL에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플롯 레프트 쓰고 확인. 자,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이때 플롯을 쓰고 나서 분모에게 애프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비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호버했을 때 작업해줘야겠죠? 호버는 LI에게 호버했을 때 직계자식인 A에게 원하는 CS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샵 737374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그 다음 2차 메뉴도 해볼게요. 2차 메뉴는 제가 서브라고 이름을 잡아놨습니다. 서브에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150 텍스트 얼라인 센터 헤딩을 10픽셀에 0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글자 색도 샵 FFF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호버했을 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게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0070B2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 서브에 있는 A를 백그라운드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뉴가 금융상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얘네들은 4개 있으니까 딱 맞게 보여주죠. 만약 이렇게 딱 맞춰서 보여주고 싶다면 하이 값을 서브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2차 메뉴가 서브죠. 그래서 서브를 불러서 하이 값을 15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흰색. 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서 넣어주셔도 돼요. 개발자 도구로 여기가 38.89, 38.8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가 지금 152를 넣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서 15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또 확인. 이렇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2차 메뉴 서브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을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래서 저 메뉴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는 끝이 났고 이제 슬라이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슬라이드가 좌에서 우에서 좌로 가면 됩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죠. 마크업하는 방식은 UL, LI 그리고 A 태그 꼭 넣어주시고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저는 BG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S1이라고 이제 LI에게 클래스를 매겨 놓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클래스명 바꿔주시고 내용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L, LI 작업을 다 했고요. 이제 CSS 가서 모양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가서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UL, LI의 BG를 불러와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1200에 하이가 300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플롯 레프트를 또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LI들에 제가 클래스 매겨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s1.jpg 노 리피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 슬러시 커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1, S2, S3 그래서 클래스명과 경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S1, 2, 3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얘네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지금 밀려나간 게 보여질 겁니다. 먼저 플롯을 썼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UL에게 너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UL에게 LI 3개, 1200, 1200, 1200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위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넣어주시면은 옆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공중에 띄울 거예요. 이 슬라이드 띠. 슬라이드 띠는 UL입니다. UL을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창문, 슬라이드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탑0, 레프트 0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잡아놓냐면 제가 레프트 값으로 위치를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레프트를 나중에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2400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확인.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제 슬라이드 안에 있는 텍스트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있는 텍스트는 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샵 0070B2 텍스트 섀도우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0, 5픽셀, 10픽셀, 샵 FFF 폰트 사이즈를 35픽셀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로 글자 공중에 띄워줄 거고 탑에서 50%, 레프트 30픽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 왜냐면 탑에서 50만큼 내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작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이 없어요. H2를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놨는데 UL에게 지금 기준이 갑니다. 저는 LI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어디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글자가 좀 안 보여요. 이미지에 따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는 좀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S2에 있는 H2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섀도우를 검정색으로 뭐 바꿔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CSS를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자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 창문 너머로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그러면은 슬라이드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컨텐츠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에서 중요한 거는 요 탭 메뉴일 겁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콘 1 부분 작업을 할 건데 좀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제공한 파일은 H2로 작업했지만 여러분들 요거 추천합니다. UL, LI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더 작업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갤러리. 그래서 탭 메뉴는 요걸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세요. 클래스를 탭 메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LI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ON이라고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은 이 LI 안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티스, 탭, 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테이블 작업해주시면 돼요. TH로 바꿔주시고 내용 넣어주시고 그 다음 TD 해서 날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TR 하나, 둘, 세 개, 4개까지 해서 내용 바꿔주도록 할게요. 노티스 LI 안에 있는 DIV 작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도 LI 안에 새롭게 DIV 만들어주시고 이제 갤러리 그리고 탭콘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ULLI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로 가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공지사항 갤러리 이 탭 메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없어요. 그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탭콘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을 다 공중에 띄워줄 거기 때문에 스타일에 가서 폰 1에 있는 탭 메뉴에 우리 LI들 있죠? 얘네들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 위드 150,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때 LI에게 A 영역을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텍스트 얼라인 센터, 패딩을 10픽셀에 0,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탭 메뉴 안에 있는 LI의 A 탭 메뉴에 있는
자식인 li의 a가 사실 얘도 있지만 그 안에 a 태그들, 이제 노티스 안에 있는 게시글도 A가 있고요. 그 다음 갤러리 안에도 A가 있기 때문에 이때 꺽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활성화 됐을 때 li에게 on 들어갔을 때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그럼 여기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탭콘을 공중에 띄울 거예요. 지금 li 안에 여기 탭콘, 테이블에 또 탭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li의 좁은 데 있죠? 얘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콘 1에 있는 탭콘을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공중에 떠요. 확인. 그쵸? 자기 자리 위에 공중에 뜨고요. 그 다음에 얘 위치를 잡아줄 건데 기준은 콘 1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 그리고 여기 탭콘에게 with 100%라고 쓸게요. 그러면 콘 1의 기준이 가기 때문에 콘 1만큼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레프트 0. 위치를 안 잡으면은 자기 자리 위에 뜨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0까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샵 0066AD 이렇게 넣어놓고 갤러리를 불러서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먼저 뭐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공지사항에 있는 탭콘부터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티스를 불러서 노티스 테이블에 있는 th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글자색을 흰색 그리고 td도 글자색을 흰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pr에게는 보더 바텀 1픽셀 대시드 샵 흰색 이렇게 작업하고요. 그리고 노티스에 있는 테이블의 A들 있죠. 패딩 작업합니다. 5픽셀에 디스플레이 블락 이제 위드 250 오버플로우 히드 글자 넘치는 거 숨겨줘야겠죠?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꾸며보자면 탭콘에게 제가 패딩을 10픽셀 넣어보도록 할게요. 패딩 10픽셀 훨씬 더 모양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 자, 이번에는 공지사항을 숨기고 갤러리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티스를 숨기고 갤러리가 나오게끔 작업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갤러리 안에 있는 얘네들 모양 좀 잡아줘야겠네요. 갤러리에 있는 ULLI들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A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120, 하이 값 70 잡아줍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탭 메뉴의 LIA 여기서 꺽쇠가 더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이 꺽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부모인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은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이때 여러분들 높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하이 값 150픽셀 이런 식으로 탭콘에게 하이 값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이 값 150. 지금은 넣는 대로 높이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높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또 필요하다면 UL에게 패딩 탑으로 좀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괜찮죠? 다시 이제 공지사항 좀 보겠습니다. 노티스 디스플레이 논 되어 있는 거를 갤러리로 좀 다시 바꿔놓고 확인.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공지사항 색상 좀 잠시 볼게요. 공지사항에 on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백그라운드 색을 샵 0066AD 글자색을 흰색으로 좀 활성화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제가 제공한 파일이랑 좀 다르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방식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배너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콘 2번에 H2로 배너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너 안에 들어갈 내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 작업할 거고 그 다음 div H2에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스펜으로 감싸놨고 P 태그로 이제 또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스타일에 가서 또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콘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 2번에 먼저 미리
패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폰 2번에 패딩을 10픽셀. 그리고 폰 2번에 있는 H2를 직계자식으로 불러서 글자 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으로 배너랑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10픽셀. 그리고 폰 2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값 130픽셀 백그라운드로 이제 이미지 배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슬러시 커버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보더 레디우스 30픽셀,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 2에 있는 DRV 불러서 하이값 100%, 이제 삐지를 좀 깔아주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깔려 있고 그 안에 이제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게끔 백그라운드를 한 번 더 깔아줄 거예요. 투명도가 들어간 0.5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작업할게요. 폰 2에 있는 DRV의 H2S 펜은 폰트 웨이트를 300 줄 거고 그리고 폰 2에 있는 P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색은 흰색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좀 잡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제 콘 3번 해보겠습니다. 콘 3은 바로각이에요. 그래서 ULLI로 작업을 할게요. 콘 3에 가셔가지고 바로각이 ULLI 당연히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써주시고 P에 아이콘 모양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이트값 예약 조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P 다음에 예약 조회라는 글자를 쓸게요. 그래서 LI를 하나, 둘, 세 개 내용을 오시는 길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01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스타일에 가서 콘 3 부분 작업을 합니다. 콘 3은 어쨌거나 콘이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붙해서 앞에 클래스명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ULLI로 되어 있는데 폰 3에 있는 ULLI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좀 나열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를 마진 레프트로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넣어줄 거고요. 하이값 100%로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클릭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콘 3에 있는 ULLI의 P에게 위드 이제 80픽셀, 하이값 80픽셀 아이콘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텍스트 라인, 센터, 헤딩 탑 20, 보더, 레디우스 20.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괜찮죠. 그 다음에 LI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줘야 P 안에 있는 글자도 가운데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진 레프트가 첫 번째 예약 조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ULLI first child에서 마진 레프트를 0으로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안 있겠죠? 가운데 하는 방법은 LI의 부모인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실 수 있고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예약 조회, 이런 거 좀 꾸며주고 싶으면은 태그로 좀 감싸주시면 돼요. 스펜으로. 이렇게 넣어서 감싸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서 ULLI의 스펜을 불러서 마진탑, 10픽셀,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진탑이 안 들어간 이유는 얘가 인라인 요소라서 그래요. 블락으로 바꿔주시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이제 푸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고,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 요 순으로 바로 작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이너 안에 P 클래스, F 로고, A 태그 넣어줄 거고요. img src 이미지 폴더 안에 F 로고.png 넣어주셔야겠죠? alt 값 대안은행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V로 아까 메뉴와 카피를 좀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메뉴에게는 클래스를 F 메뉴라고 써놓고 내용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P 클래스 카피라고 쓰고 카피라이트까지 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스타일로 갑니다. 자, 스타일 가셔가지고 한번 꾸며줄 건데 제가
이제 로고랑 div를 나열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너에게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나열이 되겠죠? 한번 확인.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F 메뉴에 있는 li를 나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푸터에 있는 F 메뉴의 li들을 플롯 레프트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order right를 써서 이 li들 사이에 라인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border right 1픽셀 솔리드 샵 FFF 사이 간격도 띄워줄 거고 패딩 라이트 10픽셀 폰트 사이즈 14픽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갔고 맨 마지막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li들 중에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는 border right 필요 없으니까 0 해줄 거고요. 그리고 F 로고랑 메뉴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가. 그쵸? 그래서 저는 푸터에 있는 F 로고를 불러서 마진 라이트를 50픽셀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또 확인. 괜찮죠? 그 다음 카피 같은 경우에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지만 조금만 꾸며볼게요. F 카피 글자 색을 뭐 흰색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마진 탑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렉스를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 높이에서 가운데 올 수 있는 CSS가 있습니다. 뭐죠? Align Items Center 해주시면 이 높이에서 가운데 오죠. 그리고 여기 또 떨어뜨리고 싶다? 그럼 패딩 레프트로 좀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패딩 레프트 20픽셀 이런 식으로. 잠시 카피가 안 들어갔죠? CSS가 달라서. 자, 어쨌거나 지금 li에게도 글자 색을 흰색으로 좀 작업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필요 없는 삐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에게 백그라운드 들어가 있죠? 이너에게 백그라운드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팝업창 작업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푸터 아래쪽에 팝업창 만들도록 할게요. 푸터 아래쪽에 div 클래스 팝업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내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야 되면은 편하게 작업해 줄 수 있겠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BR로 또 줄바꿈을 해서 또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튼 클로즈 X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팝업도 마크업이 끝났고요. 스타일 가서 또 모양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위드를 500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줄 거고 한 가운데 작업해줘야 되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모두 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고요. Z 인덱스 미리 넣어 놓을 거고, 패딩 20픽셀, 보더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꾸며주면 되겠죠? 팝업에 있는 H2 컬러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진 바텀 20픽셀. 그리고 여기 클래스 한번 매겨볼게요. 클래스 text 텍스트라고 해놓고 팝업에 있는 점 텍스트 마진을 위아래 넣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위아래 들어가죠? 그 다음 버튼은 뭐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 여기 놔둬도 좋고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보내려면은 P 클래스 버튼 이런 거 잡혀 있어야 돼요. 해놓고 버튼에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이거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해서 작업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팝업창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이 랩의 가운데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좀 쓸 거고요.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랩에 맞춰서 가운데 오고 다 했으면은 팝업에게 디스플레이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끝. 그리고 필요 없는 삐지는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먼저 메뉴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비에 있는 UL li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뭘 하면 되죠? 달러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벌써 마우스 오버 이벤트 작업했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떠났을 때, 마우스가 리브 했을 때 서브를 슬라이드 업 해주세요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선택자 뒤에 스탑 걸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메뉴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제 팝업창은 자 공지사항에 와서 A에게 클래스 첫 번째 게시글에게 pp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로 $pp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면 되죠? 팝업을 쇼 보여주세요. 팝업을 쇼 해주세요 라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 괜찮죠? 그리고 닫는 것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인덱스에서 버튼, 팝업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고 쓰면 되겠네요. 팝업에 있던 자손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을 하이드, 숨겨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때 pp 같은 경우에는 A이기 때문에 링크를 차단해 주셔야 돼요. return false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세미콜론은 그냥 실행문 끝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제 탭 메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탭 메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 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 할 거냐면 클릭한 li에게 this가 클릭한 li를 얘기합니다. 여기 add 클래스 on을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 어때요? on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li의 on. li, 우리가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this, 내가 클릭한 li에게 on을 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빠져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i는 그냥 누구라고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li에게 remove 클래스 on 해라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탭 메뉴에 있는 li에 맞춰서 탭콘이 보여져야 돼요. 탭콘 보시면은 두 개의 탭콘이 있는데 첫 번째 탭콘, 두 번째 탭콘 이렇게 있죠. 그러면 li도 첫 번째 li, 두 번째 li 순서가 동일한 게 보여져요. 탭 메뉴에 있는 첫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0번입니다. 그리고 탭콘들 중에 인덱스 넘버가 0번인 탭콘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때 클릭했을 때 li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알아내는 방법은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t는 $this의 인덱스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this가 아까 뭐였죠?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한번 이 t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개발자 도구 찍어서 제가 콘솔로 갑니다. 갤러리 얘는 두 번째 li니까 인덱스가 1번이 나올 거고요. 그쵸? 첫 번째는 인덱스 넘버가 0번이에요. 1번, 0번. 이렇게 아시겠죠? 이때 탭콘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 인덱스 넘버가 같은 EQ, T, 인덱스 넘버가 같은 애를 쇼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 때문에 위에 덮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애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탭콘에 하이드를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탭 메뉴에 있는 li를 클릭했을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on은 다 빼고 내가 클릭한 li에게만 on을 넣고 그 다음 내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서 t에 잠시 저장을 해놨다가 인덱스 넘버가 같은 탭콘을 보여주고 아닌 것들은 그냥 숨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li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0번, 두 번째 li는 인덱스 넘버가 1번, 탭콘 두 개죠.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첫 번째 거는 인덱스 넘버가 0번, 두 번째 인덱스 넘버는 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하시면 아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아까 좌에서 우, 우에서 좌였습니다. 먼저 쓰는 방법 첫 번째 실행문부터 써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슬라이드에 있는 UL에 CSS,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200으로 옮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확인.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줄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트로 들어가줘야겠죠. 1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값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200이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횟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i라는 변수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 i는 0. 지금 0이 대입이 되면은 레프트 값은 영원히 0일 거예요. 근데 제가 i 뿔뿔이라는 증감식을 넣으면은 i가 증감식을 만나서 1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200이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실행문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문을 담아놓는 이 펑션에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펑션, 이 함수는 실행문을 담아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실행문 담는 곳에 제가 임의로 이름을 슬라이드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행이 안 돼요. 펑션에 담겨 있으면은 불러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set interval 반복적으로 불러줍니다. 누구를? 슬라이드를 콤마 2초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3번 다음으로 가서 이 증감식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if i가 2보다 작을 때는 i 뿔뿔 증감식으로 올라가도 좋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i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어때요? 괜찮나요? 하고 메뉴 괜찮고 팝업창 아주 괜찮고 메뉴 괜찮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보시고 한 가지의 방법으로 코드를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물론 레프트 썼다가 플렉스 썼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신다면은 시험 크게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